안녕하세요. 아니, 안녕 못하시죠, 여러분. 일주일 고생 많으셨죠? 예, 저도 잠을 제대로 일주일 동안 못 자서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힘든 게 자기 자신이고 가장 힘든 순간이 항상 현재잖아요. 결국은 모든 게 지나갈 텐데 그렇다고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고 있어야 그나마 낙관적인 상황을 기다릴 수 있죠. 자, 도대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증시, 지난주죠, 지난주. 참,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뭐, 대꾸받고 한다는데, 롤러코스터도 이만한 롤러코스터가 없었다. 근데 증시, 지난주 증시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 수요일 FOMC 결과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0.75% 인상을 했고, 또 성명서 발표에 같이 나온 점도표를 보면 22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3.4%, 정확히 얘기하면 3.375%였죠. 거기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기자회견에서도 파월 의장이 6월뿐만 아니라 7월에도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수요일 새벽 증시는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연준이 FOMC에서 0.5% 인상할 거냐, 0.75% 인상할 거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논이 분분했었잖아요. 예. 근데 원래 파월 의장과 연준 부의장 뭐 이런 분들은 0.5% 금리 인상을 이제 예상을 이제 암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0.5% 정도를 반영했었는데, 지난 월요일에 연준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뉴욕타임스 무슨 이름은 모르는데, 기자가 이번에 0.75% 인상할 거다. 자기는 그렇게 예상한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연준 내부의 가장 정통한 소식이래요. 연준 내부에 좀 끈이 있어가지고 연준이 하고 싶은 말을 그 기자에게 슬쩍슬쩍 흘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기자가 말하는 거는 시장에서 그대로 거의 받아들이는데, 월요일 날에 이제 그게 나오면서 갑자기 증시에서 0.75% 금리 인상으로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화 이제 폭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는데 수요일 날 FOMC에서 실제 FOMC 오후 2시에 딱 발표가 나니까 사실 증시는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불안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2시 30분에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했는데 초반에는 이 증시가 안 올라갔는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0.75% 이제 기자가 이제 물었죠. 다음에도 그럼 0.75% 올릴 거냐? 이제 그러니까 사실 0.75% 인상이는 이 흔한 경우가 아니다. 예. 역사적으로 볼 때. 예. 그러면서 안 할 듯이 살짝 비쳤어요. 0.75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파월 의장 물론 0.75 내지 0.5 뭐 그 둘 중에 이제 선택은 하겠지만은 0.75는 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예. 요런 말을 아주 미세한 뉘앙스, 여기에 이제 증시가 이제 환호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증시는 이제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건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월요일 날 그 보도했던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읽어서 그래요? 예, 네. 월스트리트 저널 했고, 그런데 수요일 상승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하루도 아니었죠. 선물 시장 개장하자부터 뭐 미국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목요일 본장에서도 이걸 이어가서 상당히 그 전일 수요일에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크게 하락한 또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네, 일단은 그 폼씨의 이번 금리 인상하고 파월 의장 기자회견, 이제 폼씨도 0.75% 금리 인상하고 또 공교롭게 또 그날에 QT를 또 시작했 예. 날이거든요. 예. 사실 이것이 잠깐의 증시가 그 예상치를 선반영했었다는 그 뉴스의 안도 랠리, 이거는 될 수 있지만은, 75% 금리 인상 연말에 3.4% 금리 올리겠다, 또 현재 475억 달러의 그 QT, 또 후반에 가서는 900억 달러 예. QT, 과연 이게 좋은 소식이냐 이거죠,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이거죠. 조금 멀리 보면은 그냥 악재죠. 여전히 악재죠. 그런데 이번 그 선물옵션 만기가 2분기 말 선물옵션 만기거든요. 예. 지금까지 보면은 매달 있는 월간 선물옵션 만기일에는 증시에 그런 큰 파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분기 말 선물옵션 만기일에는 뭐 위로 간 경우는 최근에 별로 없고 주로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 원래 사실 선물옵션 만기가 금요일이잖아요. 예. 금요일인데 이제 점점 이게 누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냐 이 경쟁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목요일로 옮겨온 거예요 이제는. 옮겨왔는데 이번에 수요일 그 폼씨 결과 발표가 그렇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수요일 밤부터 이게 꼬라박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 그 선물옵션 만기에 그 공포가 피크를 이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목요일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5번째 금리 연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혹시 이번에는 0.5%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고, 그에 앞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거의 15년 만인가요? 15년 만에 기준금리를 기존의 마이너스 0.25에서 0.5%로, 즉 0.75% 자이언트 스텝을 그대로 미국의 연준을 따라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우려로 인해서 유럽에서 국채금리가 크게 올랐고, 그 하루 전에는 이렇게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는데 이제 이탈리아나 그리스, 이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위험하다 하면서 ECB가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이 채권금리 하락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고 영국과 스위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크게 오르면서 그 영향을 받아 미국 채권금리도 그 하루 전에 좀 하락했다가 곧바로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하루 전 상승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면, 금융시장 전체의 모습을 보면 채권금리,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본격 증시 이제 개장 후에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채권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골드가 올라가는 그 현상만 봤을 때는 이거 아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으로, 그 다음에 골드로 유입되는 이것은 안전자산에 대한 유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월가에서는 그날 그 증시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이유를 갖다 붙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후에. 예. 근데 목요일장은 거의 하루 종일 이 경제 침체, 이 RA 공포, 리세션, 이 공포가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방송과 뉴스가 각 그 투자 뱅크 그 전문 분석가들이 계속 그렇게 경고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완전히 하루 종일 RA 공포, 그걸로 해서 시장이 짓눌렸는데, 금요일장은 또 살짝 올라갔잖아요. 예. 금요일엔 또 뭐라 바뀌냐면은 저가 매수 찬스다. 이런 또 뉴스가 또 헤드라인 또 뜨더라고요. 예. 이게 이 월가에는 사실 귀에다 귀에 붙이고 코에다 코걸이하고 이렇게 사후에 그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선물옵션 만기일, 이제 거기에 하방으로 내질르면서
월가에서 그 아마 세력들이겠죠. 예. 좀 더 아래로 더 내려 꽂기 위해서 그 아래 공포 이런 걸 또 공포를 이제 극대화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 언론 그 보도를 그 자체로 믿으면 의외로 손실을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언론조차도 이 큰 자본, 큰 손들의 이런 의견에 압도를 당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죠. 네네, 그렇죠. 다 이제 한패들이죠, 이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날 사실 선물 옵션 만기일에 그 전날에 워낙 올렸기 때문에 전날에 그 풋이나 이런 게 가격이 좀 내려갔고 그거에 투자를 많이 한 큰손들이 이 아래 공포의 뉴스를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더 큰 이익을 실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재료로 사용된 게 또 삼성전자의 오더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 뉴스 니케이 아시아에서 보도했는데 영문 뉴스인데 보셨습니까? 네네. 예, 봤습니다. 네. 예. 이 뉴스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실제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뉴스가 영문 뉴스로 니케이 일본에서 보도됨으로써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는 뭐 장비 부품사 뭐 에이매트나 그다음에 램 리서치 등등 해서 이런 관련 업체들이 일제히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동안 보여줬던 하락이 아니라 거의 급락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 뉴스도 일종의 재료로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그 가전제품 생산량 1위를 이제 기록하는 큰 대형 회사잖아요. 네. 삼성전자에서 그 반도체도 있지만 뭐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다방면에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소비 그 지표를 말해주는 그런 바로미터 같은 회사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에서 이제 오더를 지연시키거나 좀 줄이거나 뭐 이런 뉴스가 떴다는 건 이거는 상당히 큰 악재 뉴스죠. 이제 거기다가 또 포드의 그 CEO도 이 자동차의 그 할부 연체가 엄청 증가하고 있다 지금. 네. 그래갖고 이 최근에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거의 6% 올라가니까, 넘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네. 지금 뭐 금리율 현재 5.4%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 자동차 할부금 연체 딜링컨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래갖고 포드, GM, 뭐 테슬라 뭐 전부 자동차에서 또 아주 박살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전반의 그 어떤 그 국민들의 앞으로 그 삶의 방향 이런 거를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런 게 같이 이제 다 함께 보여줬던 그런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목요일 증시 그 하루만 보면 사실 목요일 전까지 증시가 걱정했던 것은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목요일 증시 흐름, 그다음 목요일 증시에 쏟아진 이런 뉴스들만 보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조만간 이러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초래할 디플레이션, 이 걱정이 더 증시를 지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초반에는 이제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이션 잡는데 시장이 주목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는 이게 경제 연착륙 혹은 경착륙 이거 없이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삼성전자나 포드나 뭐 이런 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미국 경제도 계속 하강하고 소비자 심리 계속 하강하고 모든 걸 볼 때 이 아래 공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그 화장품 회사 레블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파산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정크 번드의 금리를 보면은 지금 엄청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하고 이 스프레드가 지금 금요일 현재 500포인트 지금 넘게 지금 차이 나면서 이제는 소형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이 자꾸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공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거기서 더 한 발 나가서 이제 소형 기업들의 파산
이제 이런 데까지 지금 증시가 지금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목요일 시장 반응만 보면 결국 좋아 인플레이션 잡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페드가 예상하는 것처럼 연말까지 3.4% 그거 꿈도 꾸지 마. 적당히 인플레이션 잡히면 금리 인상 알아서 조절하고 페드풋 다시 나올 수도 있어. 그거 안 하면 증시 확 꼬라박을 수 있어.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손들이 페드에 대한 그 경고성 발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파월 의장은 폼시 이후 기자회견에서 예. 그 리세션을 각오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더 우선적이다. 이제 네. 이런 이제 발언을 좀 뭐 직설적으로는 하진 않았지만은 네. 이제 암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걸 제껴놓고 인플레이션 잡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갖고 시장에 이제 공포감을 좀 증폭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건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원히 인플레이션 잡냐 이게 아니죠. 과거 80년대 볼커 그렇죠. 사태에서 봐도 인플레이션 잡아놓으면 인플레이션 잡혔어? 그럼 다시 유동성 부어야지 하면서 곧바로 유동성을 부으면서 경기를 확장시킨 이건 과거에 뭐 우리가 확인했던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지금 연준이 지금 뭐 올해 연말 3.4, 뭐, 내년엔 4% 뭐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세웠지만은, 네. 그런 과정 그 전이라도 진짜 경제에 강한 그 리세션이 왔을 때에는 긴축을 중단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눈여겨보는 게 정크반드를 예, 보는 거거든요. 예. 그 금리. 그래서 이게 진짜 그 국채금융의 스프레드 차, 또 정크반드의 그 금리 고공행진하는 이 수준 이런 걸 볼 때 이 소기업들의 파산 소식이 나오고 증시의 시스템이 깨지는 소리가 와장창 나기 시작하면은 페드에서 시장 구제로 나올 것이라 그런 이제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크반드를 유심 보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가고 근데 있습니다. 확실한 건 증시는 항상 어떤 현상이 나온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올 가능성만 살짝 비춰도 본격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일에 그 진짜 아래 공포가 극심해져서 현실로 나타났을 때 인플레이션은 내려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그 금리 인상의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실 뭐 3개월 후, 6개월 후에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리다가 어느 순간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나면은 이것은 연준이 그때 스탑을 안 하면은 그 후에는 엄청난 더 큰 이제 폭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스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동차도 뭐 5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금방 자동차 서지만은 100km, 200km 달리다가 브레이크 잡으면은 그 스키드 마크를 길게 끌으면서 쫙 그 선을 넘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준이 지금 초스피드로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약간만 나도 스피드를 줄일 것이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의 그런 희망적인 멘트 단 한마디라도만 나와주길 원하는데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 했다가는 잡으려고 시도하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아리 공포가 이 원유 가격 폭락으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금요일에 6% 정도 하락을 했죠. 네네. 이게 사실 고공행진하면서 뭐 월가에서는 올해 안에 뭐 $150까지 간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 원유 가격이 급락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이 아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 얘기는 반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국제유가가 장중 8% 가까이 하락해다 종가에서는 마이너스 6%로 끝났는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준의 긴축 강공, 네. 이것이 조만간에 효과를 볼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각종 법안, 뭐 국방수권법 뭐 이런 걸 동원해갖고 지금 오일 회사들을 지금 예. 두드러 패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왕세자와 7월 그렇죠. 중에 만난다고 이제 발표 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썰로 들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왕세자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는 비난 안 하겠다. 옛날에 했던 건 미안하다. 이런 걸 문서로 건네줬다. 뭐 이런 이제 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7월 달에 이제 사우디의 그 방문이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뭔가 서로 사이가 좋아지고 왕세자도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줄 선물이 마련돼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 발표한 CPI에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핵심 주범이 결국 에너지, 가솔린 가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가솔린 가격은 사실 국제 유가보다는 미국의 정유 시설이, 정유 가동이 거의 풀 가동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요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그 현상이다. 이게 정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그 상원 의원인 그 법안을 하나 제출했는데 이 오일 회사들에게 세금 많이 납히는 거. 네. 너무 수익을 너무 이제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10% 정도의 수익만 취하고 그 나머지는 21% 정도의 초과 세금을 때리겠다. 그러나 그 오일 회사들이 그 초과 수익을 정유 능력 그 개선에 시설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건 이제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을 제출했어요. 물론 뭐 공화당은 반대를 하겠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중간에서 만일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이 미국의 오일 회사들한테는 이 수익성에서 상당히 타격이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오일 회사들이 이 유전 시추 예. 뭐죠? 시추국, 시설 투자나 유전 이제 증가시키는데 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발 놓고 지금 엄청 뛰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유가 잡기 위해서. 그래서 좀 그것이 지금 약발을 받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아래 공포까지 이제 곁들여지면서 123달러까지 갔던 예. WTI 가격이 지금 110달러 정도로 네. 이제 내려온 상태죠. 사실 이 유가가 금요일 이렇게 나름 크게 하락하기 전에 전 주초부터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에너지, 그 다음에 가솔린, 이 정유회사들의 문제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5월에 크게 올랐다는 게 그 CPI 발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증시는 항상 상품 이런 가격보다 먼저 반응하므로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에너지 업체들의 주가, 뭐 XLE, ETF죠. XLE나 정유업체들의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으니 이들 업체들의 주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유업체 대표로는 블로우라고 VLO 있지 않습니까? 이들 업체들의 주가는 사실 일주일 전부터 미리 슬금슬금 하락했고, 목요일, 수요일에 증시가 웬만한 거 다 올랐지만 수요일에도 이들 업체들은 하락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게 금요일까지 이어졌는데, 이들 주가만 보면 사실 아래 공포 이전에 미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특히 에너지 부분의 인플레이션 낮추기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비난했는데 그걸 들었는지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사실 FOMC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제가 멤버십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빼고는 자기는 뭐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낮출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는 거 요건 내가 다 먹을 테니 이제부터 인플레이션 낮추는 에너지 가격 이런 게 낮아진다면 그 공은 정치권이 가져가라 이러면서 던져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요일 장 시작 전 아침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밤이죠. 장 시작 전에 파월 의장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지난 상태에서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 당연한 자세다 이렇게 보는데 그 발언이 나왔지만 결국 증시는 크게 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수요일 날 그 네. 기자회견에서 이미 충분히 이제 전달됐기 때문에 같은 얘기 리피트 했을 때 네, 증시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결국은 목요일 하루 전만 하면 하루 전 생각하면 이런 발언 파월 의장 이런 발언을 또다시 아래 공포 이러면서 뭐 대단한 뉴스가 나올 것 같았지만 그날은 또 당일에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요일 장은 결국은 선물 옵션 4가지 마녀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큰 손들의 어떻게 보면 의도했던 일종의 뭐 자세라고 하나? 작전, 뭐 모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게 결국 금요일 날 또 흐름이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목요일 날 그 나스닥 지수가 4% 급락했었잖아요. 예. 네, 다른 이제 증시 지수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너무 크게 이제 하락했던 반발 매수, 예. 이제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기술주가 조금 좋아할 만한 이제 사전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국채 금리가 조금 주춤해 내려왔고요. 예.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예. 원유 가격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앞으로 네. 네,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이제 우리 회원방이 이제 선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나스닥이 강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암시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어떤 그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예. 이제 끝났어요. 예. 제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저항선은 그 S&P 3,725 이 지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지점을 넘어가면은 한 3,900 정도까지의 그 안드랠리가 나올 것 같은데 만일에 3,725를 못 넘어가고 그 밑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한 차례 더 큰 하락장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증시에 조금 이제 우리가 비관적인 게 온통 많은데 그 중에서도 원유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네. 금요일에 철렁 떨어졌지만은 다음 주에도 조금씩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은 네. 어쩌면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한번 크게 오를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다음에 이제 생각에 원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 내려오면서 이 항공유가 비싸서 이제 그 항공주가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동안에. 예. 이것이 금요일에 팝했어요. 예. 팍 튀었어요. 그래서 항공 지금 사실 카지노 지금 뭐 등등. 여행이 지금 성수기인데 예. 항공주도 그렇고 크루즈 예. 뭐 다 연료 쓰잖아요. 네. 그러고 여행주 이런 것이 금요일에 가장 빛을 발했다. 그렇게 보고 만약 원유 가격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거나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행주, 항공주, 크루즈 이런 쪽은 당분간 좀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 점도표에서 예상했던 게 올해 연말까지 3.4%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런데 FOMC 하루 전에 이미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3.44까지 갔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미 채권 시장과 이 증권 시장에서는 연말 3.4% 금리 인상을 가격에 다 반영했다는 의미고, 그렇다면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3.4%를 넘지 않고 그 아래에서 횡보하거나 조금 조정 밑으로 내려간다. 조정을 빌미로 내려간다. 그러면 충분히 나스닥, 그 다음에 기술주, 그 다음에 증시 전체에도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국채금리와 이제 원유 가격, 예. 이 두 가지가 증시의 앞에 이제 앞으로 방향을 결정 지을 것 같다. 그런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채금리가 또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땐 또 다시 또 쳐맞을 수 있고, 원유 가격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이 선행 지표잖아요. 원유 네, 가격이.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유심히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러시아가 시리아를 폭격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사실 못 봤어요. 아, 왜냐 그러면은, 네, 네. 증시 매체에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 안 했거든요. 그게 아마 장 마감 후에 나왔거든요. 장 마감 후에 나와서. 그래요? 예. 네. 토요일날,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이제 마감을 하면 선물도 종료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리아, 근데 지금 네. 국제적으로 그 네. 러시아 이 푸틴을 이제 그 전쟁 책임을 돌려갖고 코너로 이제 몰아붙이고 있었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분위기가 러시아에게 조금 더 관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예. 왜냐 그러면은 결국 이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서방이 다 받은 거죠. 예. 뭐 러시아도 좀 받았지만은 더 크게 받은 게 이제 서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좀 전쟁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지금 이제 전쟁의 현 상황, 그 상황에서 좀 종전하든지 휴전하든지 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옛날 영토 다 회복하겠다. 뭐 그래도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건 조금 과욕이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 그냥 종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더 이상 푸틴을 코너로 몰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자꾸 미국의 경제적인 악영향을 주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만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흐지부지 서로 그냥 끝나지 않을까 좀 그런 희망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선생님 루브라에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사실 현재 루브라의 러시아는 가치, 사실 기가 막히게 잘 관리 잘하고 있어요. 예. 루브라의 가치가 올려도 외화는 점점 더 많이 쌓여지고 돈은 풍부해지고. 결국 현재 루브라 가치를 보면 달러 대비 루브라 가치를 보면 58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전쟁 전보다 낮아진 겁니다. 즉 루브라의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는 선생님 말씀처럼 결국 서방이 러시아를 더 코너로 몰아서 전쟁을 확대하지 않겠다. 이게 결국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토요일 아침에 러시아가 시리아를 폭격했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미국의 국방성이나 뭐 백악관에서 곧바로 비난 성명이나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외신을 체크하고 있는데 나오지는 않아서 이게 월요일에 큰 영향만 주지 않는다면 그 금요일에 국제유가가 하락했던 이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어서 기대하고 있지만 혹시 월요일에 또 선물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사실 걱정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한 결과는 안 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시리아의 그 내전에 러시아가 계속 참전했었잖아요. 시리아에 엄청난 폭격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하는 거는 미국이나 증시나 별로 신경 안 쓰고 지금 증시의 관심은 인플레이션, 아래 공포 이것이 지금 관심이지 뭐 아무것도 지금 신경 안 써요 지금. 당장 급한 지금 공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도 꼭 그러길 기대합니다. 저도 워낙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인데, 이번 주가 앞에서 우리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에서 이게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FOMC 불확실성 해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렸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즉, 평상시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다거나 흐름을 주도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주가 이제는 이 돌발 변수, 그러니까 예정된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첫 번째 거래이기 때문에 이 다음 주 주초 흐름이 결국은 6월, 7월까지 FOMC 7월 이전까지 결국 흐름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음 주 시장은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은
이 증시 자체가 미국에 아직까지는 매도 선호 장세다 이렇게 봐요. 예. 즉 올라가면은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악재가 나오면은 철렁철렁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좀 중장기 뭐 장기는 아니지만 중기로 볼 때 이 증시는 상승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 연준에서 연말까지 그 금리 인상 스케줄 내놨는데 그게 연말에 3.4% 이것이 증시에 반영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말을 조금 더 좀 분명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래요. 연말에 금리가 3.4% 갈 거라고 시장은 알고 있다는 거지. 네. 그것이 가격에 반영됐다는 거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현재 상태에서도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데 다음 달 7월 달에 0.5%든지 0.75%든지 금리를 올리고 또 450억 달러인가 이거 또 QT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고통이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네. 예, 호수로 말하면 호수에 물이 더 빠지는 거죠. 더 빠져서 고깃배가 바닥에 닿을동 말동 점점 더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위험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저는 연준이 어떤 그 브레이크를 거는 푸시의 어떤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증시는 계속 하방으로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월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올해 연말에 증시가 어디까지 가겠냐 이제 그게 이제 3,000까지 가겠다 3,400까지 가겠다 3,500까지 가겠다 뭐 이런 이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아니고 올해 최저 가격이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3,700이잖아요. 네. 3,700을 올해 최저 가격으로 보는 사람, 이제 월가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 중간 값이 3,400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방어적으로 이게 좀 나스닥 기술주에 그 집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 포트폴리오 들여다보면 전부 나스닥 기술주. 아무리 우량주라도 지금 상태가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 안에서 그 자금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바이 세력이 그만큼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ARK 같은 그런데 이제 SARK인가? 근데 그런 것도 한쪽 구석이 좀 하나 장기간 중기적으로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방어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네. 들어갈 때도 절대 아니고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도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그렇다면 이게 참 언제까지 하락할지 그건 뭐 점쟁이도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또 인버스 치기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여튼 일단은 그 팬데믹 전 상황으로 지금 모든 주식들의 주가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싸. 네. PE가 높은 주식들, 좀 전망이 좀 흐린 주식들, 뭐 그런 주식들 개별주에 숏을 치든지 ARK 펀드 같은 거 그런 것도 숏 쳐놓든지 아니면 현금을 한 50% 정도 놔두고 진짜 크게 진짜 대폭락하든 하루 진짜 4% 정도 급락하는 날 그날 들어가서 그 다음날 1% 먹고 나오는 방법 뭐 이런 방법 그러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증시는 본격적으로 상승은 못한다. 그러나 다만 이제 원유 가격이 진짜 폭락을 계속 거듭한다 그러면은 진짜 한 70-80%, 70달러, 80달러 정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죠. 그때는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잡힌다는 징조고 증시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증시 방향을 키 방향을 지금 잡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지션이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희망의 발언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결국은 희망의 포인트를 국제유가에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국제유가가 7, 80달러까지 하락하지 않더라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약 100달러 근처에서 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 CPI가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으면 사실 이제 1년 후에 비교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오르지 않은 거, 그 다음에 100달러 근처만 온다 해도 증시는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만일 지금부터 원유 가격이 조금씩 계속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다음 나오는 CPI는 그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 예. 날 달에 나오는 CPI는 분명히 낮게 나올 겁니다. 예. 그때는 증시가 환호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사실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미국 증시만 열심히 새벽에 탐구했는데 선생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일주일 고생하셨으니 주말에 몸을 회복하고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월요일날 휴장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미국의 그 작년에 이제 새로 생긴 게 국경일인데 노예 해방일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아마 그 법을 만든 거. 저도 몰랐어요. 그냥 올해부터 이제 쉰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뒤져보니까 노예 해방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휴장하고 이제 화요일날 이제 시작하죠. 그러면 모처럼 월요일까지 3일 선생님 제가 휴가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토마스 선생님 말씀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게 월요일 미국 증시 휴장한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증시 좀 쉬어야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제가 건의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 푹 쉬게 하고 싶지만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어서 예, 한국 증시가 그나마 좀 덜 피곤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시 않은 분들은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길 기대하지만 저처럼 포지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갈 희망을 찾고 싶어 하죠. 예, 저는 계속 한 달 전부터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방송이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